우리가 앞에 75번에서 타당도와 연관된 것을 보았습니다. 종류에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심리검사의 타당도가 양호하게 산출되는 조건이 아닌 것은이라 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타당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라고 볼 수 있죠. 타당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타당도 영향 주는 요인에 대한 문제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떨 때 이 양호하게, 타당도가 양호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첫 번째, 검사의 뭐가 신뢰도가 낮기보다는 뭐 했을 때? 높았을 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신뢰도가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좋겠죠. 그러면 타당도가 양호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문항수입니다. 문항수는 이제 검사의 길이라고도 했었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검사의 길이입니다. 검사 길인데요. 자, 그것이 적기보다는 뭐한 경우? 많은 경우입니다. 문항수가 많으면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예, 타당도도 양호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보다는 대규모 표본에서 검증하는 경우. 표본 집단이란 게 있잖아요. 표본의 수가 적은 것보다는 많았을 때 타당도가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심리검사 결과가 끊어줘 볼래요? 좀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기본 구성 비율이란 게 나왔습니다. 이것보다 민감도가 낮은 경우라고 했는데요. 아닙니다. 그러면 기본 구성 비율이 높다는 거잖아요. 민감도보다. 민감도가 더 높아야 돼요. 민감도가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구성 비율보다 민감도가 높은 경우 그래야 돼요. 높은 경우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기본 구성 비율이란 게 뭐냐면 우리들이 어떤 집단을 이제 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발된 집단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리면 실험 집단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선발되지 않은 집단을 뭐라 하죠? 네, 통제 집단, 비교 집단이란 말을 써요. 따라서 기본 구성 비율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기본 구성 비율은 선발되지 않은 집단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비율입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비율. 그것을 우리가 기본 구성 비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본 구성 비율의 개념을 아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선발되지 않은 집단을 통제 집단이라 했거든요. 통제 집단에서는 어떤 실험 효과가 나타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프로그램을 안 하니까. 그런데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여기 타당도란 개념이 있잖아요.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라는 말도 있거든요. 외적 타당도 말고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 돼요. 내적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 구성 비율이 높으면 안 돼요. 그게 낮아야 된다는 거죠. 민감도가 더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번을 잠깐 보실래요? 심리검사 결과가 실제 선발 여부와 유의한 관계가 있을 때 끊어보세요. 선발 확률을 높이기보다는 뭐한다? 낮추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선발 요인이라 하거든요. 선발 요인이라는데 이 선발 요인이 높으면 안 돼요. 선발 요인이 높으면 내적 타당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선발 요인을 낮추어야 됩니다. 낮추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발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선발될 확률을 높이기보다는 낮춰야 돼요. 그래야 내적 타당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내적 타당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실험 집단을 선발을 해요. 실험 집단을 선발을 할 때 무작위 할당, 무작위 배정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 게 좋아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나눌 때 그냥 지원자들로만 선발했다 그럼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당연히 효과가 좋게 나오겠죠. 영향이 많이 있는 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따라서 선발 요인이 나타나면 안 돼요. 선발 요인이 낮아져야 내적 타당도가 양호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면 5번 지문이 이해되고요. 이것과 연결되어서 4번도 마찬가지예요. 선발되지 않은 집단, 통제 집단에 어떤 현상이 발생